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중앙아시아 역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751년 탈라스 전투 이후 당나라가 투르키스탄 지역을 상실하였고 그때부터 중앙아시아는 이슬람의 세상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 중앙아시아가 칭기스칸에 의해서 통일될 때까지 과연 아랍이 패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중앙아시아를 무대로 아랍과 당나라보다 훨씬 먼저 활동했던 이란계 부족들과 투르크계 부족들은 계속 아랍에 복속되어 살아가다가 칭기스칸에게 정복당한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탈라스 전투가 끝나는 8세기 중반부터 몽골이 카라키타이를 멸망시키고 투르키스탄 일대를 통일하는 13세기 초까지 중앙아시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등장하는 왕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이름들이니까 이번 기회에 몽땅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해외 팽창으로 영토를 넓혀가던 아랍의 우마이야 왕조가 732년 투르프아트의 전투에서 기독교 세력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 쇠퇴하면서 750년경 우마이야 왕조는 멸망하고 새롭게 아바스 왕조가 이슬람의 패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바스 왕조는 정권 획득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마이야 왕조의 해외 팽창 노선을 벌였는데 그것은 당연히 아랍의 군사력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특권층 군인들의 반발까지 초래하여 이베리아 반도에 후 우마이야 왕조를 탄생시키며 아바스 왕조의 패권을 약화시켰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마이야 왕조 시절부터 박해받아왔던 시아파가 아바스 왕조에게 더욱더 심한 탄압을 받게 되면서 아랍은 종교적으로도 분열적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 종교적인 카오스는 동쪽 변경에서 숨죽이고 있던 이란계 부족들에게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751년 탈라스 전투에서 아랍이 승리함에 따라 투르키스탄 지역의 패권은 아랍이 가지게 되었지만 아랍에게 이 지역은 직접 통치하기에 너무나도 먼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랍은 총독을 파견하여 투르키스탄에서 투르크계와 중국 대륙의 세력을 동시에 견제하였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바스 왕조는 왕조 자체가 기틀을 확립하지 못하고 정치 종교적으로 분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차 투르키스탄 지역은 이 지역의 토착민들 즉 이란계 소그드인의 후손들에게 패권을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9세기 후반부터 10세기 말까지 부하라를 수도로 하여 서투르키스탄 지역의 패자로 군림한 수니파의 사만조이지요. 사만조는 겉으로는 자신을 아미르라 칭하면서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 체제 내에서 칼리프의 대리인임을 표방하였지만 아바스 왕조의 군사력이 사만조를 제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완전한 독립국가처럼 행동하며 고대 페르시아의 부활을 꿈꾸었습니다. 게다가 10세기 초가 되면 아바스 왕조 내에서 종교적 탄압을 견디지 못한 시아파가 이집트의 독립정권인 파티마 왕조를 건국하였고 이런 분열적 상황을 이용하여 10세기 중반에는 현 이란 서부에서도 또 다른 이란 왕조인 시아파 부하이 왕조가 등장하면서 아바스 왕조의 영향력은 더욱더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새롭게 등장한 시아파 부하이 왕조는 동쪽의 수니파 사만 왕조와 종교적인 갈등을 넘어 영토 분쟁까지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페르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이란계 부족들 간의 투쟁은 역시 한 세기 이상 투르키스탄에서 재기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투르크계 부족들에게 새로운 흥기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9세기 중반 위구르 제국이 몽골리아에서 키르기즈에게 패권을 상실하면서 위구르인들은 남쪽과 서쪽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중 남쪽으로 이동한 세력은 고비 사막을 건너 당나라에게 물과 식량을 요구하였는데 당나라 군대가 7년에 걸쳐 위구르 근거지를 공격함에 따라 남쪽으로 이동한 위구르인들은 소멸하였습니다. 한편 일부는 남서쪽으로 이주하여 하서웨랑에 근거지를 두었는데 그들을 하서 위구르라 하며 하서 위구르는 당조와 때로는 긴장 관계를 때로는 우호 관계를 맺으며 11세기 초까지 존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위구르 유민의 대다수는 서진하여 투르판이나 카라샤르, 쿠차 등 탈인 분지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였는데 그들을 천산 위구르라고 합니다. 천산 위구르는 칭기스칸에 복속될 때까지 명맥을 유지하였습니다. 위구르 유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난 하서 위구르, 천산 위구르 편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0세기 말부터 11세기 말까지 약 1세기에 걸쳐 텐샨 산맥을 중심으로 카라한이라는 투르크계 유목민이 새롭게 등장하였습니다. 카라한 왕조를 개창한 집단은 여러 주장이 있지만 위구르계 투르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위구르계 투르크와는 달리 이슬람으로 개종하였는데 왕조를 건설한 후 본격적으로 사만 왕조를 압박하여 992년에는 페르가나를, 999년에는 수도 부하라까지 점령하며 사만조를 붕괴시켰습니다. 카라한이 사만조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비록 투르크계 유목민들이었지만 이미 이슬람으로 개종해서 토착 무슬림들의 반발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지방에 새롭게 등장한 또 다른 투르크계 가즈나 왕조와 연합하여 사만조를 남북에서 동시에 압박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카라한 왕조와 가즈나 왕조는 사만 왕조를 무너뜨린 후 아무다리아를 기준으로 영토를 분할하였습니다. 그런데 카라한 왕조는 가즈나 왕조를 노예였다가 갑자기 출세한 사람들 정도로 무시하였고 인도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인도의 보물들을 취하며 불을 쌓은 가즈나 왕조도 철저히 일원화되면서 카라한 왕조를 북방의 떠돌이쯤으로 격하하였습니다. 서로를 이렇게 취급했으니 양국이 국경을 맞댄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것은 당연했는데 정작 이들을 밀어내고 호라산 지역을 차지한 부족은 10세기 중엽 아랄의 우한 잔드에서 새롭게 발흥한 셀주크 투르크였습니다. 셀주크 투르크는 1040년 메르브 근처의 단다나칸 전투에서 가즈나 왕조에게 승리하며 그들을 인도로 물러나게 하였고 트란스옥시아나의 카라한 왕조를 공격하며 부하라와 사마르칸트의 서부 카라한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속주로서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트란스옥시아나의 서부 카라한과 달리 카시가리아의 동부 카라한은 셀주크 투르크가 트란스옥시아나를 차지한 이후 서진하였기 때문에 이런 격변에서 비껴나며 독립적인 생존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라한은 12세기 전반에 셀주크 투르크가 여진족에게 밀려 서쪽으로 쫓겨났던 카라키타이에게 패배함에 따라 카라키타이의 지배를 받게 되죠. 참고로 셀주크 투르크의 흥망은 지난 셀주크 투르크 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세기 초 거란이 여진에 의해서 멸망한 후 대부분의 거란인들은 요하에서 금에 복속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야율대석이라는 황가 귀족의 지휘하에 새로운 터전을 찾아서 서북쪽으로 이동하였는데요. 그들은 오르도스 북쪽의 인산 산맥을 넘어 몽골 초안의 카툰성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거란 제국의 부활을 호소하며 상당수의 유목부대를 집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에밀에 도착한 야율대석은 남쪽의 천산 위구르를 압박하여 굴복시키고 탈인 분지를 지배하던 동부 카라한 왕조를 공격하여 발라사군을 빼앗고 그곳을 수도로 삼으며 카라키타이를 세웠습니다. 카라키타이는 검은 거란 또는 대거란이라고도 해석하는데 중국식으로는 서요라고도 부릅니다. 무슬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상 숭배자에 불과한 몽골인에게 투르키스탄 지역의 패권을 내준 수치스러운 상황이었지요. 어쨌든 이렇게 동투르키스탄을 장악한 카라키타이는 1137년부터 서투르키스탄 지역을 공격하였습니다. 당시 서북카라한 왕조는 셀주크 투르크에 복속되어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힘을 발휘할 수 없었는데 1141년 셀주크 투르크와 서북카라한 연합군이 사마르칸트 옆 카투한 평원에서 카라키타이에게 패배함에 따라 야율대석은 사마르칸트까지 차지하였습니다. 이렇게 동서 투르키스탄을 모두 정복한 카라키타이의 영역은 서로는 아무다리아에서 동으로는 탕구트와의 접경에 이르렀고 동북쪽으로는 나이만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카라키타이는 카라한 왕조, 천산 위구르 등을 부용국으로 거느리며 제국을 형성하였고 13세기 칭기스칸에게 쫓겨난 나이만의 왕자 쿠출룩에게 패망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1141년 카투한 전투의 패배로 쇠약해진 셀주크 투르크는 1157년 마지막 술탄 산자르가 후사 없이 사망하면서 호라산 지역의 패권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셀주크 제국의 역할을 대신하고 싶었던 부족이 바로 아무다리아 하류에서 셀주크 제국에게 복속되어 있던 또 다른 투르크계 부족인 화레즘이었습니다. 화레즘의 군주 테케시는 형제간의 왕권 다툼에서 승리한 후 1193년까지 호라산 전 지역을 화레즘의 영지로 통합시켰습니다. 그리고 테케시를 이은 아들 알라우딘 무함마드 시기가 화레즘 제국의 전성기였는데요. 그는 1215년에 가즈나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아프가니스탄을 차지한 투르크계 구르 왕조를 멸망시키며 이 지역 정복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국을 형성하며 자신감이 생긴 무함마드는 뚜렷한 종교도 없이 우상 숭배자에 불과한 몽골인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굴욕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화레즘은 당시 사마르칸트에서 카라키타이에 복속되어 있던 카라한의 왕자 우스만의 도움을 받아 사마르칸트와 부하라를 점령하면서 트란스옥시아나까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12년에 이용 가치가 소멸된 카라한의 우스만을 처형하면서 명목상으로나마 이어지던 카라한 왕조는 멸망하였습니다. 이제 화레즘 투르크 제국은 북방으로는 시르다리아를 경계로, 동쪽으로는 파미르와 와지리스탄 산지, 서쪽으로는 아제르바이잔과 로제스탄, 후제스탄 산지까지 페르시아 전역을 가진 대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국을 형성하자마자 칭기스칸이 쳐들어와서 화레즘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문명이 충돌하는 지역에는 언제나 전쟁이 벌어집니다. 유럽의 기독교 문명과 아랍의 이슬람 문명이 만나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문명 간의 충돌은 당연히 동쪽에서도 꾸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랍의 이란, 투르크계까지를 포함하는 이슬람 문명과 투르크, 몽골 등 유목민의 중국 대륙 세력까지를 포함하는 동양 문명은 언제나 투르키스탄 지역에서 충돌하며 중앙아시아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투르키스탄에서의 충돌을 단순히 이질적인 문명 간의 투쟁으로만 보는 것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부족과 국가들이 쉼없이 생성되고 소멸하기를 반복하였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민족들이 이곳에서 충돌한 현실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곳이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한인을 비롯하여 투르크계, 몽골계, 아랍계, 이란계 상관없이 그 누구라도 일단 투르키스탄 지역의 패권을 잡으면 적어도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는 16세기 전까지는 중개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앙아시아의 역사가 복잡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죠. 그리고 이를 깔끔하게 정리한 인물이 바로 칭기스칸입니다. 여러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